4주 때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밥도 먹고 한 끼만 밥에다가 해산물, 해산물 같은 경우는 좀 마음껏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먹은 거는 맛있는 덮밥 종류, 뭐 연어덮밥, 회덮밥 이런 거를 먹었습니다. 돼지 갈매기살 같은 거 기름기 별로 없는 거 사서 구워서 파절이에다 이제 설탕은 안 넣고 파절이 맛있게 묻혀서 그거랑 같이 먹어도 좋았고요. 돼지 앞다리살 요게 이제 기름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돼지 앞다리살에 마늘, 뭐 파절이, 설탕 없이 만들어서 요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새우에다가 마늘 넣고 올리브 오일 듬뿍 넣어서 감바스를 해 먹어도 이것도 다이어트 식단으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생선구이 집에서 해 먹어도 괜찮고 생선구이집에 가서 생선구이를 한 끼 식사로 먹어도 단백질 섭취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물회를 먹고 싶었는데 물회는 저기 달 것 같아서 회덮밥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여기에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맛있어서 그냥 먹었습니다. 백숙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찹쌀 들어간 그 부분 말고 그냥 살코기만 건져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 다음에 견과류도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리태, 두유 이런 거 만들어서 먹으면 이것도 좋습니다. 제가 먹은 식단을 보셨다시피 4주차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 평상시에 좋아하는 것들을 좀 먹었고 덮밥 종류, 그 다음에 뭐 곰탕 뭐 이런 것도 좀 먹었고요. 대신에 밥을, 탄수화물 요거를 적게 섭취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밥을 먹다 보니까 뭐 깍두기도 먹고 뭐 반찬도 먹다 보니까 그 속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먹었어요. 집에서는 안 넣어서 먹었는데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설탕도 어쩔 수 없이 먹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먹어서 배는 하나도 안 고픈 상태로 유지를 잘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몸무게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변화가 됐을지 보여드릴게요. 1차 다이어트가 끝났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그 피 검사 그것도 다시 해보고 그 다음에 인바디도 다시 측정을 해봤는데 먼저 혈액 검사 한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한 달 전에는 총 콜레스테롤이 이제 260이었어요. 260이면은 240 이상이면은 위험이거든요. 그때 260이었고요.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178이 나왔는데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160 이상이 되면 위험이에요. 그래서 그때 178이 나와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약을 안 먹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한 달 다이어트랑 운동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21.73이 나왔는데 정상 범위가 30에서 100이거든요. 30에서 100인데 21.73이 나와서 골다공증 위험이 이제 커지는 단계였어요. 식단 조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걷기 정도 했어요. 운동의 강도는 제가 보기에 한 약 정도 한 것 같아요. 약. 그래서 강하게 하진 않고 뭐 오래 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하루에 만보 전후로 해서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결과 나온 걸 보여드릴게요. 그 필요한 검사만 이번에 다시 했어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가 200으로 떨어졌어요. 총 260에서 콜레스테롤이 200으로 해서 60이 떨어진 거죠. 60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200도 정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높고요. 200보다 조금 더 떨어져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200까지 떨어졌다는 게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135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135면 이제 아직도 경계거든요. 정상이 되려면 130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요 경계 부분에 있고 이제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도 정상이면 200 미만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제가 이제 경계 부분에 있어요. 그래도 정상 쪽에 좀 가깝게 있죠.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178에서 135로 43 떨어졌다. 그래서 수치가 이제 많이 떨어져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갱년기가 되고 나서는 이 수치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쟀을 때보다 또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먹는 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요거를 가끔씩 먹다가 요 다이어트 하면서는 요거를 거의 매일 먹었고요. 근데 요거로는 용량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를 빼고 비타민 D 요거를 다시 구입을 해서 요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수치가 어떻게 바뀌었냐? 21.73에서 34.95 34.95면은 정상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비타민 D의 수치는 34.95 해서 얘 같은 경우는 3.22 수치가 올라갔어요. 13.22로 22 정도 수치가 올라갔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정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랑 총 콜레스테롤은 아주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정상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을 안 먹어도 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식단만 조정을 해도 콜레스테롤이 내려간다는 거를 제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 다음 인바디를 또 이제 했거든요. 인바디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한 달 전에 그 몸무게가 64.9였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지방이 22.5였어요. 근데 요게 이제 한 달 후에 쟀을 때 어떻게 변했느냐? 몸무게가 62.1 최종 요거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20.2. 그래서 몸무게는 2.8kg 감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2.3kg 감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근육에서 한 500g 정도는 근육에서 빠진 거고, 저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몸무게 2.8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그 지방이 그 중에서 2.3kg 감량됐다는 거는 일단은 성공. 반은 성공했고 반은 제가 보기에 조금 실패한 것 같아요. 일단 몸무게가 적게 빠진 거는 실패. 그 다음에 그 빠진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지방이라는 거는 성공이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눈바디를 봤을 때 일단 얼굴이 살짝 빠졌고, 그 다음에 등이, 그러니까 얼굴 순서가, 그 다음에 등, 그 다음에 가슴, 이렇게 지방이 요 순서대로 조금 이제 빠졌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제가 등을 봤을 때 이렇게 좀 정돈이 많이 됐다, 요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땐 되게 이제 성공적이다 생각하는데, 아직은 팔뚝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뭐 엉덩이, 허벅지 요런 부분은 멀어가지고 얘는 아직 빠지려면은 한참 빠져야 돼요. 한참 후에. 그래서 요거는 아직 실패다. 일단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얘네를 빼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한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당장 할 건 아니고 한 달 정도 쉬었다가 그 뒤에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갱년기잖아요. 갱년기에다가 폐경이 됐단 말이에요. 폐경이 됐는데 요거는 많이 들었어요. 폐경된 다음에 갱년기긴 갱년기인데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은 살 빼는 게 진짜 힘들대요.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게 폐경이 돼서 그렇구나 느꼈어요. 결론은 지금 식단 조절만 해서는 나머지 얘네들 빼기가 힘들겠다 싶어서 일단 근육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기초대사량 올려야 되고 해서 일단 제가 헬스를 해야 되겠다. 요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걷기는 지금처럼 꾸준히 그 만보 정도 꾸준히 걸어야 되겠다. 요걸 생각했는데 그 폐경되고 나서 많이 걸으면 또 무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나간 사람들을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걷는 거는 조심을 하되 그 만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결론, 갱년기, 폐경 이후 갱년기에는 살 빼기가 진짜 어렵다. 잘 안 빠진다. 그러나 못 빼는 건 아니다. 미리미리 빼자. 그리고 유지하자. 요게 오늘의 제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살만 빼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D 수치는 영양제만 먹어도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이게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